자주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계속 드신다든지 그러면 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매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진행을 맡은 이소영입니다. 오늘은 치매 증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단장님,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누구신가요? 아주대학교 신경과 및 해부학교실의 박선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건망증과 치매 어떻게 다르나요? 건망증이라고 할 때에는 기억만 저희가 포커스를 하는 거죠. 건망증 환자들은 보면은 주차장에 차를 분명히 세웠는데 차를 안 가지고 그냥 집에 와버린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아주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나 치매 아니냐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기억 검사라든지 다른 인지 검사를 해봤을 때 범위가 본인은 떨어졌다고 하지만 정상일 때 저희는 건망증이라고 할 수 있고, 치매 환자들은 그 기억을 장애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리고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잘 못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작동하는 걸 잊으신다든지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객관적으로 기억장애가 나오고 그것이 지속적이고 본인이 그전에는 잘 하던 걸 못하게 될 때, 그럴 때 치매 환자들의 기억장애로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나서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도, 그런 것도 치매의 증상 중에 하나일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종 자주 방금 했던 말을 기억 못한다. 그러니까 남이 했던 말은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기억 못할 때는 전문가의 진료를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가 여러 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계별로 증상이 또 다른가요? 초기와 중기와 말기 이렇게 나누게 되고, 치매를 진단받기 전 그 전 단계를 경도인지 장애라는 단계가 있고, 그 전 단계는 주관적 인지 장애가 있어요. 주관적 인지 장애는 검사를 해보면은 검사에서는 완전 정상입니다. 내가 스트레스가 많고 내가 최근에 많이 몸이 아팠다. 그럼 나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인지는 와서 검사를 해보면은 테스트에서 집중하고 하면 정상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닌 거거든요. 본인만 생각하는 주관적 인지장애죠. 그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경도 인지장애. 3분의 1은 좋아지고 3분의 1은 그냥 그 상태로 3분의 1은 치매로 진행을 하거든요. 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든지 직업 수행 능력이라든지는 좋으면서 그냥 인지 테스트에서 떨어질 때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고, 이제 그분 중에 3분의 1은 치매로 갈 수도 있으니까 관리에 들어갑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단계별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단을 하고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할 것이냐에 관한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 중에 인지 기능 외에 신체적인 변화도 있나요? 치매 초기에는 이제 그런 일이 적다가 후기, 중기 진행이 되면서 그게 나올 수 있고요. 이 치매의 원인 질환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이 아니라 다른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치매라든지 원인 질환이 다른 거일 경우에는 초기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정상 수두압 뇌수종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보행이 이상하고 자꾸만 소변 실수를 하세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장애가 있거든요. 마치 치매 같은데 그런 신체 증상이 있어요. 치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루이소체 치매 같은 것도 초기부터 그런 이상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가장 흔한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죠. 그럴 때는 그분들은 이제 초기에는 거의 없어요. 기억장애가 대부분인데 중기나 후기로 가면서 독성 물질이 뇌가 잘 흐르는 거를 막는다든지 하면서, 아니면 운동을 조절하는 데까지 그 뇌 병리가 진행이 되면 뇌전증처럼 그런 떨리는 증상이 동반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서 혹시 성격도 변할 수 있나요? 그 성격이 변한다는 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보호자로서는. 루이소체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행동이라든지 막 의심하는 뭔가 환상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게 있다 없다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호자라든지 그런 분들이나 환자 자신도 굉장히 힘들죠. 또한 전축도 치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뇌 앞부분이라는 게 이제 성격을 조절하거든요. 이제 앞머리 뇌가 망가지니까 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특히 젊은 나이에 발생한 경우, 그럴 때는 성격 장애가 좀 초기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나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필름이 끊긴다고들 하죠. 그런 것들도 치매랑 연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자체가 뇌독성이 있거든요. 특히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들,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쌓일수록 많이 마실수록, 자주 마실수록 안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잔, 예를 들어 와인 한 잔, 맥주 한 캔 이하라든지 소주 5분의 1 이하, 뭐 이렇게 작은 양을 이제 가끔씩 식사를 하면서 즐기면서 드시면 오히려 치매가 좀 예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한데, 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계속 드신다든지 그러면 안 좋습니다. 발병률을 1.7에서 2.5배 정도 올린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치매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테스트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 치매 선별 검사 설문지라는 게 있어요. 저희 치매 전문가들이 만든 건데 거기에 보면 문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런 증상이 있는 것이 뭐 6개 이상일 때는 좀 치매가 의심되니까 이제 병원에 한번 진료를 봐라, 뭐 이런 것이 사실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저희 치매 극복 사업단에서도 치매 조기 예측 진단에 관한 많은 과제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치매 증상이 보인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네, 많이들 놀라실 텐데 일단은 치매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가 아닐 수도 있고요. 다른 치료가 가능한 그런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증상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만나서 치매가 맞는지, 그 다음에 치매의 그런 원인이 뭔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병이 진행할수록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돌봐야 될 분하고 그분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나라에서 지원들이 많습니다. 법정 후견인 제도라든지 장기 요양급여라든지 그런 도움을 받아서 낮에 노치원이라고 요즘 불러요. 그런데 가셔서 활동하고 좀 본인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나라의 정부의 지원의 혜택을 받으시는 것도 더불어 필요합니다. 치매 증상을 초기에 발견을 했을 때 치료한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요? 근원적인 치료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증상에 대한 치료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근원적 치료제가 믿을 만한 게 아직 개발이 안 됐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약효가 부작용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와가지고 그런 약이 개발되면 일찍 알면 알수록 뭔가 중요한 기관들이 망가지기 전에 치료제가 들어가니까 회복이 굉장히 잘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약을 썼을 때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일정 기간 동안 좀 막을 수 있는 약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약도 또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갈수록 진단을 정확히 받고 그런 약을 받을 수 있고, 또 퇴행성 뇌질환이 원인이 아닌 경우는 증상이 일찍 발견될수록 일찍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이제 더 많은 회복될 기회라든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죠. 저희 사업단에서 이러한 치매의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치매 증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궁금한 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야주대학교 박선아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